노제의 이런 사상은 결국 리더의 근본을 이야기한 것으로 무엇보다 본분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비울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족함을 아는 것이며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사회에서 마음을 비우고 물러남을 이야기하며 족함을 충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망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며 다른 이설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노자의 도를 행하는 자라야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음 페이지 2. 법보다 덕이 낫다. 덕이란 마음이 올바르고 인도에 합당한 것이다. 인도는 사람 인자의 길도자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올바른 행위를, 정치적으로는 형벌과 반대되는 백성에 대한 은혜와 포상을 뜻한다. 덕을 갖춘 지도자, 즉 리더에 대해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을 갖춘 지도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큰일을 이루더라도 자랑하지 않는다. 노자는 리더의 4가지 상을 말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상을 태상이라고 했다. 부하가 리더의 존재를 알되 특별히 인식해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이 단계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부하가 친근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것이다. 또 다음은 부하가 리더에게 두려움을 갖는 관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단계라고 한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사전적으로 덕스러운 리더의 덕목은 욕심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에 현혹되지 않으며 재능을 숨기고 세속에 동조하는 인물이란다. 과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3. 나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 그 설명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만성 질병과 노화를 가져다주는 불청객이다. 또한 무엇보다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에서 도태되는 악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정리하거나 통제하기 쉽지 않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 풀기의 어려움이다. 무엇보다 나만의 스트레스 풀기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생활 양태가 있으니 정답 같은 것은 없다. 굳이 모범 해답을 권하자면 각자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잘났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건방진 사람들이 있다.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것은 아마도 지금 자신의 배경이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해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만의 끝자락은 결국 패망이고 쇠락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원술과 원소는 조조나 유비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군대도 많고 거느린 장수들도 적지 않았다. 대대로 내려온 귀족 무사 집안이었고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아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결국 원술과 원소가 서로 갈라지는 내분을 겪은 후 각자 멸망의 길로 들었다.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원수 집안의 장수들이 모두 건방지고
거만해서 무리를 통솔하는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거만하면 부하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 조직 안에서 거만한 자가 출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시 출세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한다. 5. 시작하는 순간 종결을 생각하라.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 플라톤이 이르기를 잘 시작한 일은 이미 반은 이룬 것이라 마찬가지라 했다. 그러나 잘 시작했다고 끝을 다 잘 맺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양한 외부적 변수와 이 일을 시작한 팀 혹은 개인의 사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한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이다. 시작은 요란했으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자주 보는 일이다. 용두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다짐하는 것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노래하는 기법 가운데 아카펠라라는 것이 있다. 무반주 합창곡으로 피아노로 첫음을 치고는 무반주 합창곡을 부른 다음 마지막에 끝음을 쳐보면 합창곡의 마지막 음과 반주음이 딱 들어맞을 때 훌륭한 아카펠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이 샤프나 플랫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목표한 것을 제대로 맞추어 끝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한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6.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고대 중국인들은 한 가지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늘 경계했다. 책은담이 그 대표적인 지침서이다. 그러나 자신에게만은 아무리 엄격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고 지적한다.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대하라. 그러나 자기의 잘못에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의 괴로움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라. 그러나 타인의 아픔은 지나치지 마라. 직장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 가운데 남의 잘못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 리더는 한마디로 무지하고 바보스럽다.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언젠가는 비수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사업일 경우는 더하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신세질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인생은 새옹지마여 거자 필반이다. 묵나무밭이 바다가 될 수 있고 떠난 자도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면 스스로 풀섭을 쥐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7. 금전으로부터 해방되라. 원나라 장양호가 쓴 삼사충고라는 책에는 죄상쯤 되는 사람은 어떤 선행이나 공적도 쌓을 수 있다. 예로부터 재상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궁핍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축지에 골몰하고 주지육림에 빠져 몸을 망친 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현재도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작은 이익에 빠져 실수하고 자리마저 내쫓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지 않는가. 이러니 장양호의 말은 진리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차용해 오늘을 사는 리더들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듯하다. 우선 권력을 미끼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다. 둘째, 사적인 욕심으로 공적인 업무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셋째, 측근과 자기 세력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는다. 넷째, 술과 정욕에 눈이 멀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는 언젠가 이 일로 패가 망신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8. 자금의 흐름을 살펴라. 21세기의 경제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흐름은 금융과 유통에 있다고 하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 재테크, 주택, 교육, 노년 등에 있다고 한다. 결국 금융이란 돈의 흐름이며
이것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